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포에 있는 상가주택 보러 나왔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에서 5분 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주택인데요. 제가 지금 걸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청역 6번 출구를 나오면 왼쪽으로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길도 상당히 이쁘고 넓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오늘 저희가 보는 상가주택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도로폭도 그렇게 좁지가 않아서 차량으로 운행을 하든지 걸어서 지나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둡지 않고 쾌적한 동네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근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건물들로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금 쭉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저 골목으로 좌회전하면 저희가 보는 건물이 있거든요. 조금 더 빨리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방울레 나들목을 지나가면요, 공원으로도 이어져서 생활 환경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입지입니다. 인근에는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잘 잡고 있는데요. 이쪽에 이쁜 카페도 위치해 있네요. 동네는 상당히 쾌적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역시 마포인 것 같아요. 도로교통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주택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저기 옆에 있는 저기 흰색 건물, 저기 신축급의 건물입니다.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신축급의 느낌이 나죠. 네, 저 건물 다가가서 외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1층에는 상가가 2개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상가는 지금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물 앞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정말로 괜찮아 보이는 건물입니다. 건물 앞쪽으로는 이렇게 2차선이 붙어 있고요. 건물 앞쪽으로도 큰 도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입지 조건이고요. 이 주택에 출입하는 출입문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고요. 지금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내부는 들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는 건물 뒤쪽으로 이게 한 대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가 앞쪽으로도 또 한 대가 주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지금 매매로 평당 7,5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5,400부터 시작이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식 준공된 건물로요. 건물도 신축급에 속하고요. 한 개 층당 총 6개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 소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생각이 돼요. 건물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 주차 공간을 보니까요, 도시가스 계량함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계량함을 보더라도 이 세대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내부 구조는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무실에서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영상에서 내부는 보지 못했는데요. 경매 정보지의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감정평가서에도 내부 사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외부 사진 몇 장만 있는데요. 외부 사진만 보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지금 총 2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오른쪽에는 공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었죠. 한 층당 총 6개 호실씩 위치해 있습니다. 총 18개 호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측면 사진은 이런 모습이죠. 건물이 상당히 깔끔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의 측면 사진, 저희가 오늘 보는 건물이 앞에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데 그 안쪽 골목으로 들어오면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앞에 2차선 대로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도면으로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02호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총 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이쪽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층의 도면인데요. 2층은 총 6개의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공동 취사장으로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우리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 취사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현황은 공동 취사장을 아마 원룸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2층에는 총 6개 호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도 총 6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
3층에는 공동 취사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면상 보면 방 6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동 취사장이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 공동 취사장도 아마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2층, 3층, 4층 전부 동일한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총 원룸은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반사항으로 등재된 내용은 없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표시하는 이 위치에 있는 주택이고요. 마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나오면 도보로 5분 안쪽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주택입니다. 제가 오프닝 할 때 6번 출구 앞에서 오프닝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6번 출구에서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이쪽 부분에 조그만한 지하도가 있었는데요. 그 지하도를 넘어가면 지금 이 천을 지나면 이렇게 공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마포구청이 있고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에서 이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망리단길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망리단길을 가면 상당히 괜찮은 카페라든지 먹을거리가 많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괜찮은 주택이고요. 제가 경매 물건을 많이 보지만 이 근방에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이 물건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현장에 나가셔서 이것저것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9,014번입니다. 상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하신 분들도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0-3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는 상당히 넓은 토지의 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면적은 125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최초에 43억에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은 20% 낮아진 금액으로 34억 5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5월 27일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 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현장 나가셔서 이런저런 부분들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1층에는 근린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탑층에는 위반 건축물이 없는 건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반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1층에는 이중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2층에는 5개의 호실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현황은 6개의 호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4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층과 동일하게 공동 취사장이 1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아마 공동 취사장도 지금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층만 다중주택 6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황은 2층도 6개, 3층도 6개, 4층도 6개 호실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18개 호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 9월 17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된 건물인 것 같아요. 신축급에 속하는 건물이고요. 외부 상태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승강기도 1개가 위치해 있고 주차는 5구에 3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반사항으로도 적발도 되어 있지 않고 위반 내용도 없는 건물로 보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건축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요. 2023년 8월 14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일 2013년 8월 14일 기억해 두시고요. 채권 금액은 25억 2천만 원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요.
토지 등기부등본도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제 임차인의 권리만 문제가 없으면 이 물건은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인데요. 제가 임차인의 권리사항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차인의 권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2023년 8월 14일이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2023년 8월 14일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강땡땡 임차인분은 406호에 거주하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말소기준 권리일보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있고 대항력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을 받아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4년 10월 10일 이 안에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406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밑에 있는 임차인들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4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304호 임차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2호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206호도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층 301호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점포 1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는 받지 못하지만 확정일자인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102호 임차인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102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2020년 10월 1일이어서 대항력은 있는 임차인인데 확정일자가 2024년 8월 28일로 확정일자가 늦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부여일이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보증금은 아마 우선 변제에서 밀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하 임차인들을 보니까 4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그렇게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301호, 204호, 306호 임차인도 전부 다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황땡땡 이분은 현장 임장 가셔서 황땡땡 분이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입일이 2020년이기 때문에 보증금 미상인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입찰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제가 경매 컨설팅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하면 저에게 컨설팅 의뢰를 맡겨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제 판단으로는 302호 점포 임차인의 보증금 3천만 원만 인수하면 되는 권리로 보여집니다. 근데 낙찰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이 금액을 입찰을 하실 분들이라면 또 그때 상황에 맞게끔 배당 계산은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권리 분석까지 마쳤으니까요. 예상 임대료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은 마포 구청역 6번 출구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주택인데요. 이 6번 출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 이쪽에 있는 건물이 저희가 오늘 검토하는 경매 목적물입니다. 인근을 보니까 원룸의 매물이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넓게 놓고 보면 원룸의 매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원룸의 수요도 충분히 있고 원룸의 금액도 그렇게 낮지 않은 입지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인근에 있는 월세 매물을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4제곱미터의 원룸이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원으로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시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 지역으로 생각이 되고요. 1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3평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내부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면적은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이 4.5평에서 5평 사이 정도로 되는 원룸들이 18개 호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교 대상은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이 원룸으로 비교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원으로 임대는 가능하고요. 근데 한 가지 신탁대출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까지는 받지는 못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에
원룸이 총 18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룸만 전부 다 월세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 회수가 되고요. 월세는 1260만 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 101호가 지금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2천에 월세 150만 원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102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1층에서만 나오는 보증금과 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세는 28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층 상가와 그리고 상층부 원룸 18개에 대한 월세를 다 합하면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이 회수가 되고요. 월세는 1,54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실로 운영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억 낙찰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은 5.6%가 나오는데요. 수익률이 5.6%면 상당히 괜찮은 주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입지도 좋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마포에서 수익률이 5% 나오는 부동산은 저는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했던 물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마포에 위치해 있고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주택입니다. 마포구청역 6번 출구에서 나오면 도보로 5분 내외로 도착이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도 건물로 건물도 신축급에 속하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가구 수는 총 18개, 그리고 1층에 2개의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도 공실이 나지 않는 그런 위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현장 영상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중개 매물과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경매 목적물의 평당가를 비교하면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경매 목적물의 평당가가 훨씬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서울 마포에 나오는 이런 경매 물건 자주 나오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회차에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